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의 핵심 정책은 뭐냐면 정권을 잡고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물가를 잡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올렸던 거고 그랬던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물값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6%대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물가들, 떨어진 게 없죠. 그죠? 밥값도 올라가고, 커피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지갑이 올라간다는 거야. 지갑이 왜 올라가겠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소비를 줄이면 되는 거거든. 그죠? 소비를 줄이면 되잖아. 사람들이 안 사면은 가격을 내리는 거거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렸어야죠. 그죠? 근데 금리를 안 올렸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정확히 모르겠네. 하도 차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1.8 정도? 1점 그 정도 날 거야, 아마. 이거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일이 없죠, 이렇게 되면. 그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4.5%야. 4.5% 이상이야. 그죠? 자, 그 정도야. 10년물이. 자, 물가를 못 잡았다 이거야. 결국은 금리를 못 올려서. 그죠? 결국은 그래서 집값을 급등시켰다. 자, 그렇게 보면 추경호 부총리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냐라는 거야.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물가도 기름값도 못 잡고 집값도 못 잡고 분양가격도 못 잡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만 사고 있어. 또 30대가. 그리고 경기는 침체야. 경기는 무지하게 침체야,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유튜브를 찍는데 저희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찍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안 다녀, 오토바이가. 그죠? 배달 오토바이. 그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치킨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안 다녀.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라는 거야. 못 쓴다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집을 빚을 내서 많이 샀고, 그전에도 샀고, 2021년, 20년 계속 그렇게 샀고, 또 최근에도 또 사고 있고, 자, 그러면서 다 빚을 갚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야. 응? 빚을 갚을데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고, 그죠? 이게 성공한 정책이냐고, 그죠? 성공한 정책이 아니죠. 그죠?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소비할 여력인데, 집만 사고 있다. 집만. 그것도, 집이 좀 고급지, 그죠? 서울에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에서도 고급지에서만, 투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거래도 문제가 좀 있어요. 뒤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은행은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거든. 여기는 사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떼돈을 번 데는 은행이라고. 은행은 주로 가계대출로 투자 이익을 거두는 데니까. 요즘은 이제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잘 돈을 대출하지 않아요. 채권 시장도 있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 받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고. 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SK그룹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야. 그죠? 근데, 거래가 안 되니까,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는 안 되잖아. 고가주택에선 거래가 돼도. 그러니까,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만드는 거야. 그죠? 50년 만기 상품,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또 가계대출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그 계속범프지라는 투기 강사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 지금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 인터넷 환경이고 SNS 환경이잖아요. 자, 그런 환경에 주류가 된
부동산 강사들, 이 옛날에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어떤 공적인 거 아니면 뭐 기업의 연구소의 대표 뭐 아니면 뭐 국민은행의 뭐 부동산 뭐 연구 담당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갖고 그 시장의 균형점을 이 밸런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동산 이 전문가라는 탈을 쓰고 그리고 SNS의 인기를 누리면서 부동산 강사라는 탈을 쓰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계속 올라간다. 야. 계속 올라간다. 과연 부동산 강사가 부동산 전문가지. 강사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그건 사적인 거니까. 뭐 말 그대로 학원생 모아놓고 돈 받았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자유 발언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단계를 넘어서 어떤 그 공적인 방송, 그죠? 공적인 신문 그런 데 나와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야. 뭐 올라갈 때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떨어질 때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죠? 오죽하면 영끌오죽이 나왔겠어. 그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류가 됐어. 완전히 주류가 됐다니까. 이 공적인 그 영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장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투기 성격의 가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펌프질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2021년도에 30대들이 열광했고 그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래서 물렸고 그죠? 고점에 다 물렸고 이번에도 또 들어가고 있더라 이거야. 또 들어가고 있더라.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중산층 또는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이 산산조각 나고 있더라. 제가 분석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 기자들도 안 해. 그죠? 기자들도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 분석력이 없는 건지 눈치를 봐서 그러는 건지 저는 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봐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었어. 의지가 없었고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의 권력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들이야. 그 사람들 뭐 대부분이 강남, 과천, 뭐 잠실 다 A급지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는다고. 결국은 집값을 떨어지는 것을 연착륙시키고 그리고 경제도 살리고 경제 살린다는 구실로 결국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난 거야. 왜냐하면 이게 또 이 동시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그 고급지에 대한 아니면 서울에 대한 수요가 몰려버렸어. 어쨌든 지금 지방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서울로 오니까 서울은 무조건 분양받자야. 이건 무조건 분양받자야. 내가 딱 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구로구에 10억에 분양을 한다는 거야. 구로구에. 예? 그것도 역세권이면 분양되겠죠. 광명이 12억 7천에 거래했는데. 그죠? 자,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예?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셔라.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폭락론자들이 막 폭락한다고 막 요즘 뭐 맹공격을 퍼붓잖아. 어? 그런 거에서 힐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란 말이야. 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3기 신도시밖에 없다. 필사적으로 받아라. 3기 신도시로 가점이 조금 낮으면 예를 들어 가점이 한 50 중반대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든 입지가 떨어지는 데라도 받으려면.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불안하면 3기 신도시로 들어가라. 지금 벌써 빨리 들어가라. 그 당해 지역으로 들어가라. 당해 지역 되면은 50몇 점이면 받을 수 있다고. 운이 좋으면 40점대도 받을 수 있다고. 그죠? 진짜 운이 좋으면 30점대도 받을 수 있다니까. 자,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분양가가 싸잖아. 분양가 상한 지역인데.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만약에 3기 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서울이 강북이 12억. 그죠? 뭐 좀 싸면 한 11억.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기 신도시에 한 8, 9억짜리가 나왔어. 8사가. 뭐 창릉에 한 8, 9억. 하남 교산에 한 8, 9억. 또 광명시흥 신도시에 8, 9억. 여러분 그렇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오면은 정권이 바뀌어. 지금 정권은 굉장한 그 역풍을 만날 수 있어. 그 분양가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 삼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가격 상한선이 6억에서 6억 5천이야. 8사 기준으로. 그죠? 거기는 예전에 수용 땅값이 올라가진 않았잖아. 그죠? 땅값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오래전에 수용하고 했잖아. 그죠? 이미 수용했을 거고. 근데 거기가 뭐 8억에서 9억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어거지로야 받기야 받겠지만 굉장한 역풍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참고하셔야 돼. 이 분양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야 돼. 뭐 야 서울이 12억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 8억 9억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8억 9억도 거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받지를 못해. 왜냐면 서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기껏 가져야 3억에서 4억이야. 나머지는 뭐 대출 받았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명시흥의 신도시를 받겠다. 거기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 얼마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도 3억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집 팔고 이사 가겠다는 사람도 잘 받아야 5억에서 6억이야. 응? 그러면 6억도 못 받겠지. 그죠? 뭐 6억이라고 합시다. 6억이면 그러면 그 사람들 2억 내지 3억을 융자 받아야 되잖아.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저는 뭐 사전청약의 분양가들이 싸게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 가격에 나오겠지만 또 그것도 오산이고, 저는 앞으로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느냐, 저는 거기에 무척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자, 요즘 뭐 이런 데서 청량리 뭐 초고층 뭐 여기에서 뭐 6억이 올랐다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 뭐 이런 거는 한마디로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의 파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게 아니다. 여러분 청량리 여기에 가서 주상복합 한 40층, 50층 뭐 이거 16억, 33층에 16억 5,600, 그럼 한 17억 들어가겠네? 이거 사실 수 있겠어요? 그죠? 못 사죠? 그죠? 못 사요. 이거 못 사는 거야. 그럼 17억에 사는 사람이 뭐 어떻게든 뭐 돈이 있겠지. 뭐 딴 데 땅값 올랐으니까 또 팔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청량리가 요즘 많이 오르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청량리에 대해서, 전 청량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GTX가 오른다. 그죠? GTX가 오르면 강남이 가까울 거 아니야. 그죠? 뭐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또 들어온다. 근데 뭐 핵심은 GTX지. 그죠? 뭐 강북 뭐 을지로 뭐 종로 가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여기서. 그죠? 별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건. 그렇다고 여기서 뭐 강남 가는 게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죠? 결국은 GTX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 GTX 언제 들어오겠냐고. 10년 뒤에도 안 들어와 이거. 제가 장담하건데. 예? GTX A 노선 추진하는 거 보면 10년 뒤에도 택도 없어. 자, 그리고 여러분 청량리라는 곳도 가서 보면 요즘은 그 뒤에 좀 재개발돼서 조금 좋아졌지만, 그리고 여기 집성촌도 없어지고, 집성촌이 아니지, 유흥가도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졌지. 그러나 그 주변을 가서 보라고. 아직도 빌라들 많고, 그죠? 주거지가 산만하잖아. 그죠? 옛날 주거지와 재개발이 혼재되어 있잖아. 그러면 거기 이 완벽한 그 상권, 그죠? 고급지로, 이게 17억 주고 사는데 고급지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느 세월에 되겠냐고. 제가 보기엔 20년대도 안 돼, 여기는. 그죠? 20년대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여러분들 청량리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응? 뭐 그런 데다가 여기 17억 처박을 일 있냐고. 자, 이 돈이면 여기 안 살죠, 저 같으면. 그리고
뭐 청량리 역세권이 그렇게 대단한 역세권도 아니고, 그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사고 싶으면 그냥 마포로 가. 마포가 낫지. 그죠? 그리고 그 역세권이라는 게, 청량리 역세권이라는 게 주변에 그렇게 쾌적하지 않아. 주변에 뭐 노숙자들도 많고 그렇게 쾌적하지 않아. 예? 그러면은 그런데 뭐 30층 40층 사는 게 뭐가 좋겠냐고. 그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보기에. 저는 이 정도 가치 주고는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변이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됐다라는 얘기야. 분양권이 좀 거래됐다. 뭐 이런 게 기사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또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 가지고 또 요즘 투기꾼들이 띄우더라고. 단톡방에서. 대전에 탐방자이, 이게 숭어리샘 자이죠. 뭐 탐방동 근처인데, 여기 뭐 4만 명이 몰렸대. 그럼 이것도 뭐 분양이 완판이 되겠지. 분위기로 봐서는. 뭐 이거 지방도 막 불이 옮겨 탄 거야. 서울의 분양 열기가 지방에 조금 좋다는 입지에 몰려든 거야. 근데 이거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냐면 1960만 원이야. 그리고 84제곱미터 국평 기준으로 7억이야. 7억. 그러니까 중도금 뭐 하면은 거진 8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저것 합치면 8억. 8억이 좀 넘겠다. 그죠? 뭐 후분양이라고 해도 한 8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전에서 8억. 자, 99제곱미터 8억 7,800. 그러면 이거는 9억 5천. 한 9억 8천 정도 있어야 되겠네. 그죠? 38평이 9억 8천.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뭐 145제곱미터는 뭐 이건 뭐 말할 거 없는 거고. 자, 그러면 38평이 한 10억 있어야 돼. 대전에서. 뭐 좋은 입지라고 하면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세종에 사니까 대전 분들을 많이 알잖아. 대전 분들의 중산층. 그죠? 제가 이제 중산층들을 많이 하니까 딱 중산층이야. 근데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도 그렇게 싼 아파트는 아니야. 한 4억 5천 정도. 그죠? 4억 5천. 대전에서 4억 5천이면 싼 건 아니잖아. 그죠? 대전에 뭐 2억짜리도 있어. 그죠? 한 3억짜리도 있고. 그러면 중상위 가격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그걸 팔아서 옛날에는 이게 싸게 나오면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포기했다라는 거, 분양을. 왜냐면 내 아파트는 4억 5천인데 여기에 8억이니까 아유 3억 5천을 융자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융자 받을 돈도 없고, 그죠? 다 포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거고,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전매하려고 받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은 못 받고 있더라고. 뭐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냥 전매 제한해서 전매 제한 풀리면 팔겠다, 그런 사람들이지, 진짜 실수요자들은 못 받는 거야. 내 집이 4억 5천인데 이걸 8억에 어떻게 분양을 받냐고. 3억 5천을 받고 분양을. 그리고 대전이라는 곳은 이제 뭐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저것 들어가면 8억이야. 그럼 이거 10억에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10억에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쉽지 않겠잖아. 쉽지 않잖아. 그죠? 자,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꿈들이 이 지방에서도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가격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월 100개씩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폐업 공인중개사 수가 1000여 개를 뜨고 있다. 매월 100개씩 문 닫고 있다는 얘기야. 요즘 공인중개사들 잘하는 사람만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있어. 매매가 안 되잖아. 매매가 안 된다니까. 싼 거만 거래되는 거야, 실제로. 싼 거만. 그걸 아셔야 돼. 자, 실제로 거래량도 줄었어. 한국 주택 매매량은, 거래량은 6월달 거래 동향을 보니까 52,592건. 전월 대비 줄었어. 4.7%. 1월부터 6월 누계도 27만 4,608건. 작년 동기 31만. 작년도 그렇게 시장이 좋진 않았잖아요. 그죠? 작년 대비 11.5%도 줄었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다 굶어 죽고 있지. 자, 전월세 거래량도 줄었어. 전월세는 한 23% 줄었네. 전월보다. 그죠? 뭐 이건 뭐 계절 탓이라고 그러자고요. 그럼
자, 1월부터 6월 누계 거래도 146만 1664건, 작년 동기보다 6.9% 감소했다. 아, 이건 매매도 줄고 전세도 줄고 뭐예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간다는 얘기야. 그죠? 이사를 안 간다. 경기도 안 좋은데 이사 비용만 나오니까, 그죠? 안 간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굶어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거래가 안 좋으면 집값이 안 올라가. 그냥 고가 주택에서 결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 자, 그런데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한 3, 4일 전에 나온 얘기야. 또 집값 띄우기 꼼수가 보이고 있더라는 거야. 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미등기가 900건이나 된다는 거야. 계약 후 4개월이면 120일이야. 그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도 사기쳤다는 얘기야. 허위 거래했다는 얘기야. 동정 매매. 올해 서울에서만 900건이야. 그죠? 서울에서만. 또 사기꾼들이 사기쳤다. 이거 법이 약하니까 에이, 걸리면 뭐 과태료 내지. 그거야. 이거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가 없어. 뭐 아무리 뭐 그래도 이게 정부가 그렇다고 막 법을 강화할 수도 없잖아. 뭐 잡아가지고 깜빵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과태료라도 올려야 되거든. 아니, 과태료 수억 때려봐. 이렇게 하나. 그 의지가 없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에서는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진행하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됐다. 이를 고려할 때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등기를 안 친 계약은 이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 자, 그 바로 위에서 한 900건 정도 의심 사례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정부에서. 뭐 정부에서 자꾸 이걸 밝히는 건데 안 밝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왜 이걸 밝히겠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거래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넌지시 던지는 거야. 자,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실거래 가격은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집값을 이 가격에 거래됐구나 하고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지. 등기 그 거래가 될 때까지 등기를 안 치는 거야. 자, 이를 악용해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이 허위 거래 신고된 걸 보고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한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집값을 띄운데 자기 집을 팔아먹는 거야. 자, 올해 거래 신고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미등기 상태는 6개월이에요. 아까 4개월이었고, 그건 238건. 그죠? 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건수들이 뭐 강남이나 뭐 고급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봐. 어떤 아파트가 고급지에서 비싸게 거래됐어. 강남 같은 데는 그게 민감하거든. 그죠? 하나가 고가에 되면 이게 기준점이네 하고 매수자가 실제로 따라가거든. 그러면 하나가 되면 줄줄이 되는 거야. 줄줄이 되면 그게 시세가 되는 거야. 하나 되는데 하나 세 개가 앞으로 됐어. 그러면 시세야. 간단하다니까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실제로 먹혔다고, 이런 방법이. 강남의 집값을 띄운 게 바로 이런 방법이 분명히 작용을 했어. 큰 문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려운 거야. 자, 계약 후 올해 서울 아파트에서 거래 신고, 올해야 취소한 계약은 694건이래. 4개월 이상 경과 후 거래 취소 건도 23건. 자, 이거 큰 거야. 이거 말 그대로 한 건만 이래도 그 단지 아파트 시세가 조작되는 거야. 그죠? 4개월 이상 거래 이상 됐는데 거래 취소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허위 거래지. 그죠? 자,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획조사를 통해서 집값 띄우기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발견했대. 참 엄청나죠. 541건. 자,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이거 발표는 뭐냐고. 계속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죠? 자, 구체적으로 이게 지역도 나왔어요.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용산구가 17.7%, 관악구가 13.3%, 금천구가 13.1%,
영등포구가 12.4%. 자, 여기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 비중이 높았다. 자, 특정 단지에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이 30%가 넘는 세대도 있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의 경우는 30.8%. 13건이나 13건 중 4건이 계약 신고 4개월 넘게 등기를 안 쳤다라는 거야. 이런 아파트는 이거 완전히 이상한 아파트네 이거. 중량구 면목동의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장기 미등기 비율도 30.4%, 23건 중 7건 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는데 어떤 그 조합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 옆에 단지의 아파트를 고가에 사는 거야. 고가에 이제 허위 거래를 했겠지, 그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 그게 뻔히 보이더라니까 그게. 저 가격에 거래가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가격에 거래된 거야. 제가 지방에서도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된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조각이 나오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